자, 지금부터 재무회계 PPT 동영상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1강에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보니까 교재 5페이지에 예제 1-1의 분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에러가 발생해서 녹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페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2페이지 그리고 교재 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교재를 보면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회계순환 과정은 회계 거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인 회계정보의 분기에서 시작해서 전기, 전자시스템에 입력한다든지 장부에 기록하는 걸 전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 수정전. 여기 수정전은 결산 수정 분기의 후 시산표가 아닌 수정 전에, 결산 수정 분기 전에 시산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산 수정 분기를 하고 결산 수정 분기 후에 또 시산표를 한 번 더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산표를 활용해서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계정 마감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회계원리 교과서를 참조해 주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복식 부기에 기초해서 회계순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에 예제 1-1 회계순환 과정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2011년에 이어 세기 주식회사는 2012년도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고 2011년 말 계정의 잔액은 현금 800원, 차입금 200원, 자본금 500원, 이익잉여금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의 전기 2월인 2011년도의 잔액을 이렇게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를 참고로 해서 2012년도 거래 분기를 해 보도록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1. 주주로부터 현금 200원의 투자를 받았다. 일단 회사에 현금 2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로서 현금 200원 차변에 그다음에 대변에는 투자를 받았으니까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해서 500원, 200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고객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현금 500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현금 500원을 분기를 하고 대변에는 용역 서비스입니다. 자, 이 회사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같으면 그냥 매출액 얼마 하겠지만 용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용역 수익이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는 용역 수익 500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중에서 1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것은 은행으로 빌린 돈 중에서 1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것은 이 앞에 2011년 말 계정 잔액에 예시된 걸 보면 11년 말 작년도 말에 차입금 잔액이 부채 잔액이 200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1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차변에는 자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차입금의 부채의 감소로서 차입금 100원 그리고 100원이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 100원. 다음 네 번째 지분의 급여로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분의 급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비용이죠. 급여니까. 급여를 준 거니까. 그래서 비용의 발생으로서 차변에 급여 300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로서 현금 300원 이렇게 분기를 하고 다음 우리 교재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붕괴에 의해서 2012년도에 T계정 양측의 총계정 원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T계정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자 여기 현금 계정을 보면은 이렇게 T형으로 되어 있죠. 이런 계정을 T계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 계정에는 조금 전에 붕괴했던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각 계정의 사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죠. 물론 전산 시스템에서는 요 붕괴의 내용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계정 과목에 장부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금 계정을 보면 우선 1번 거래에서 그죠? 현금 200원이 발생되었고 또 2번 거래에서 현금 500원이 차변에 발생되었고 다음 대변을 보면 3번 거래에서 현금 100원이 발생되었고 4번 거래에서 현금 3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는 조금 전에 예시되어 있는 2011년도 말의 계정 잔액을 보면 800원이 되어 있죠. 따라서 2011년도 말에 계정 잔액 현금 800원은 당기에 올해의 기초 잔액이 되는 것이죠. 기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전기에 이울됐다라고 해서 전기이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강의용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냥 기초 잔액 800원 해서 현금 계정에 전체 사변의 합계 금액은 1,100원 그리고 현금 계정에 대변의 합계 금액은 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계정의 차변의 전체 금액인 1,500원에서 대변의 400원을 차감하게 되면 현금 계정의 차변에는 잔액이 1,100원 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본금도 2011년도 말에 자본금이 500원이 있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본금은 대변에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에 잔액으로 남아있던 자본금의 금액 500원은 단기에 기초로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의 기초 500원에다가 단기에 올해에 200원을 더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1번 거래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1번 거래에서 대변의 자본금 2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대변 금액은 합계 잔액 700원 됩니다. 용역수익을 보면은 자 용역수익은 여기 2번 거래에서 한번 발생되었죠. 용역수익은 용역수익 계정의 대변에 500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 2011년도 예시된 차입금의 잔액을 보면 200원이 부채로 남아있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입금은 부채고 부채는 대변에 발생되기 때문에 기초 2월 200원 그리고 단기에 그 중에서 100원을 갚았죠. 3번 거래에서 100원 갚은 거는 차변이니까 대변의 부채 200만원에서 차변의 부채를 상환한 부채 감소분 100원을 차감하게 되면 차입금 계정에는 대변의 잔액 100원이 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2분기 12월 31일에 차입금 빌린 돈의 잔액은 이제 100원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급여 비용의 발생이니까 우리가 4번 거래에서 급여 발생된 300원을 사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의 일부라 그랬고 또 자본금은 자본의 일부라 그랬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기초분 100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직 단기 수익에 대한 이익잉여금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만 기초잔액이 있다. 그죠? 자, 자산, 부채, 자본만 기초잔액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페이지 내용. 그 나머지 부분은요. 부분은 이러한 붕괴 과정을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 혹은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각 계정에 이렇게 별도로 기록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잔액시산표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1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교재를 참고해서 앞뒤를 연결해서 교재를 살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교재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PPT 파일 4페이지죠. 교재 7페이지의 가운데 보면은 자 회계순환 과정에
풀이 예제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어떻게 대체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계정 마감 절차를 통해서 연말에 12월 31일이죠. 모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기말 잔액을 다음 연초에 기초잔액으로 이월시킵니다. 차기 이월 시키면은 그 다음 해에는 기초잔액으로 되는 것이죠. 이월해야 된다. 또한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이 집합손익 계정으로 통해서 마감된다. 그리고 이 집합손익 계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익 잉여금이 대체가 되면서 그 분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합 계정은 무엇입니까? 리포트로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집합 손익 계정이란 것은 손익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집합시켜 놓은 거, 합해 놓은 집합시켜 놓은 것을 갖다가 집합 계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분기에서 발생되었던 용역 수익은 대변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집합 계정에,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를 하게 되면 대체 분기는 뭡니까? 차변에 있던 것이 대변으로, 대변에 있던 것이 차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대체 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의 발생으로서 용역 수익, 대변에 있던 용역 수익을 차변에 대체를 하고 그 상대의 계정은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급여 300원은 비용의 발생으로서 차변에 있었지만 이것도 집합 계정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대변으로 분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급여 300원도 집합 손익 계정 300원에 대체를 하였다 하는 것이고, 다음 이익잉여금 200원입니다. 잘못되었네요. 이익잉여금 200원도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를 했다 하는 거래 내용에 대한 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수익이나 비용 계정의 잔액은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가 되면서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집합 손익 계정의 잔액인 당기 순이익을 다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집합 손익 계정의 잔액도 제로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정에 잔액이 없이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시산표 과정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자 7페이지의 나머지 부분 생략하기로 하고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재를 보면요. 참고로 아직 우리가 2-2 회계소란 과정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8페이지 교재를 봐야 됩니다. 교재의 8페이지 교재 중간을 보게 되면 회계순환 과정에서 왜 수익, 비용 계정만 기말에 제로가 될까? 자산, 부채, 자본은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은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왜 회계순환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만 기말에 제로가 될까? 바로 집합 계정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시점에 대한 일정 시점에 대한 정보이므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기간 1년 동안 1회계연도 기간이라는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회계연도의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그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음 회계연도의 금액을 계산할 때 누계의 개념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0으로 시작해야 그 다음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00원이 났다고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100원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당기순이익 100원이 난 거는 올해 작년 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자본으로서 이월시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단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 원천은 수익이죠. 매출액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공개해봤던 용역 수익이라든지 그런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비용의 차변, 나간 돈의 차이는 벌어서 갖고 오는 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자산의 순증가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은 번 돈, 이익잉여금으로 재무 상태에 표시되어 다음 회계로 이월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계정은 기말에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8페이지 밑에 개념 플러스
그 박스를 보겠습니다. 분기의 원칙 중에 왜 자산의 증가를 차면 또 왼쪽에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는가? 자, 보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의 변동을 이중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인식해서 기록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때 5가지 요소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 어느 쪽에 기록하느냐 하는 문제, 분기의 원칙은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즉 왼쪽에 기록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 자산을 왼쪽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증가를 차변, 즉 왼쪽에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천 또는 원인에 해당하는 부채나 자본, 수익의 증감은 대변에 기록할 수밖에 없고 자산의 감소, 증가가 차변이므로 당연히 대변에 기록됩니다. 를 수반하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자, 이어서 교재 9페이지 우리 PPT 파일 5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면 2-2 해서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 작성의 종합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제 1-2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과 정산표의 작성은 우리가 앞에서 해보았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흐름을 복습삼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미고 다소 붕괴나 거래 내용이 많다. 그리고 계정항목을 많이 활용한다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 1-2의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쭉 훑어보시고 대신에 우리 교재 12페이지 정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부분까지는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손익계산서 혹은 계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 교재 1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자, 영업활동, 경영활동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이고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오랜 기간 동안 통용된 그런 회계용어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공시되는 당기순이익은 작성자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재무분석가 등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재무정보의 원천으로 친숙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과 함께 그 명칭은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용어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용도 달라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종전의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걸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이 30페이지를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자, 포괄손익계산서 아모레 퍼시픽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단위는 어원해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포괄손익계산서 내용입니다. 기업에 공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이익을 산출하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창업하면은 영업이익이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면 그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면 세금을 내기 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면 바로 네트 인컴 당기 순이익이 된다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과물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은
버텀 라인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버텀 라인은 맨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과정은요,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 포괄손익계산서를 같이 보면서 반드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은 손익계산서를 대신해서 KIFRS는 손익계산서라는 걸 대신해서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면서 그 내용에도 기타 포괄손익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포괄손익이란 것은 당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타 포괄손익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당기손익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광의의 수익과 비용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토지나 건물 등의 이용자산이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직접 상대방과의 거래가 없더라도 시가가 변동하면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비경상적인 정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얘기죠. 비경상적인 항목들은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경상적인 수익이나 비용 항목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을 단기에 경상적인 수익 비용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인식한다면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서는 평가 후의 가액을 해당 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결과 재무상태표의 차변이 증가, 감소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금액만큼 재무상태표 대변의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 중에서 비경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예를 들면 우리가 토지를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15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5억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포괄손익 계정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과 또 금융자산 평가 손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우리 장부상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서 4억으로 평가되고 있다. 20%나 차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손익 계정을 활용해서 감안해 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6장 유형자산 2와 제8장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전통적인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구분 표시되고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기타 포괄손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가 결산일 현재 100,000원이 증가하였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를 추가해서 당기순이익 이후에 총 포괄손익까지 나타낼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미아 보면은요,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교재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포괄손익계산이 무엇인가, 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금융자산이 천일이 발생되면은 아니죠.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천일이 발생되면 반드시 기타 포괄
제가 지금 우리 교재 한 100페이지 정도와 우리 PPT 파일을 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에러가 생길 것 같아서 요 포괄손익 계산 부분, 또 포괄손익 계산서 부분은 추후에 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재 제3절 현금기준 회계와 발생기준 회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절 현금기준 회계와 발생기준 회계 이 부분은 제가 개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스킵해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 현금기준으로 처리할 때와 발생기준으로 처리할 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른 또 당기순이익은 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의 단기 발생 여부를 기준하여야 기간별 영업 성과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기준 회계에 의해서 작성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여대기는 발생기준 회계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재무제표 보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있죠. 그만큼 그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기준에 의거한 현금 흐름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기준이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올 때, 우리 회사에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또 현금이 나가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이것을 현금 기준 회계 처리라고 부르고요. 발생 기준이라는 것은 현금의 실질적인 유입이나 출금과 별도로 유출과는 별도로 그러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회계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 관련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 4월 1일에 건물에 대한 만기 1년 만기 화재보험 계약을 하고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우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차변의 비용의 발생으로서 보험료 1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 120만원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치 보험료 중에서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보험료는 올해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만 올해 연말까지 9개월치만 12월 31일까지 9개월치만 보험료 90만원을 당해 연도 비용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결산 수정 분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30만원에 대해서 올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기를 하게 되면 사변에는 선거보험료, 내년치 3개월 보험료죠. 올해 안 줘도 될 보험료를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해서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분기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거보험료,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의 발생이 120만원 되었는데 선거보험료 발생의 원천인 보험료 30만원으로 결산 수정 분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해 연도의 보험료 비용은 120만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한 90만원만 비용으로 처리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산 수정 분기는 차변의 선거보험료 30만원, 대변에는 보험료 비용이 발생으로서 대변의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수정 분기를 한다 하는 것인데, 자, 현금 120만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1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화재보험료 비용은 90만원만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에게 PPT 동영상을 또 잠깐 마치고 이어서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